미래의 멋진 경찰 공무원이 되실 우리 경찰 공무원 수험생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1타 에듀에서 경찰 채용, 경찰학을 강의하고 있는 서진호 강사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35강 수업입니다. 이번 우리 35강 수업도 우리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며칠 동안은 날씨가 상당히 더웠다가 또 촬영하는 오늘은 날씨가 또 많이 풀린 것 같습니다. 참 이 날씨가 일정하지 않고 어떤 날은 너무 더워서 공부하기가 힘들었다가 또 어떤 날에는 너무 시원해서 또 공부하기 좋았다가 참 여러분들 가변적이죠. 여러분들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여러분들 수험생으로서 가져야 할 공부, 수험 공부에 항상 매진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35강 수업에서는 경찰행정학, 즉 경찰관리론 파트에서 관리의 파트, 어떤 관리, 즉 보안관리 관련하여 기출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 이러한 경찰 보안관리를 구성하는 대표적인 법령은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 그리고 시행규칙인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자, 이러한 경찰의 활동, 경찰의 조직, 경찰 전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보안관리 활동을 여러분들 이번 35강 수업에서 중요한 내용과 그동안 출제되어 왔던 주요 기출문제들을 꼭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꼭 명심하셔야 할 내용은 이러한 경찰 보안관리 파트는 여러분들 매년 그것이 경찰 간부든 순경 채용이든 경찰 승진이든 매년 한 문제씩 꾸준히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경찰 보안관리 파트도 여러분들께서 꼭 꼼꼼하게 공부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출문제를 풀면서 주요 이론 논점 그리고 반복되는 지문들을 하나하나 파악하면서 여러분들 우리 기출문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풀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교재 378페이지고요. 여러분들 문제는 477번 문제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477번을 보시면 보안업무 규정 시행규칙상 비밀의 관리입니다. 여러분들 이 비밀의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기의 지문들을 하나하나 분석을 해 보아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 가항을 보겠습니다. 자, 비밀 보관 책임자는 여러분들 비밀 관리에 있어서 비밀을 대출할 때, 즉 내부에서 보관 관리하는 비밀을 외부로 대출할 때, 자, 이러한 경우 비밀 대출부에 관련 사항을 기록 유지한다. 즉 어떠한 사람이 비밀을 대출했고 이 비밀 대출을 인가한 사람은 누구이며 몇 년, 몇 월, 며칠에 대출했는지 이러한 관련 사항들을 기록 유지한다. 여러분 옵니까? X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당연히 옵니다. 여러분들 보관하고 있는 비밀을 외부에 대출할 때에는 여러분들 당연히 비밀 대출부라는 하나의 문서를 만들어서 그 내용을 기록, 관리, 유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비밀의 관리 방법에 있어서의 핵심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는 당연히 O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나항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비밀은 그 비밀의 가치, 중요성에 따라 1급, 2급, 3급 비밀로 구분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은 그 중에서 1급 비밀은 1급 비밀은 반드시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여러분 전자는 맞습니다. 그리고 다른 비밀과 혼합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 여러분들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조금 구분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 여러분들 1급 비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금고 보관입니다. 자, 그리고 이 1급 비밀은 다른 비밀과 혼합해서는 안 되고 독자적으로 보관, 관리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나항은 당연히 5가 되겠죠.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여러분들 2급 비밀과 3급 비밀의 경우에는 금고 또는 철제 캐비넷 같은 곳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2급 비밀 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의 경우 3급 비밀과 혼합하여 보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급 비밀의 보관, 2급, 3급 비밀의 보관을 여러분들께서 꼭 구분 비교하셔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항도 5가 되겠죠. 자, 여러분 다음 보겠습니다. 모든 비밀에는 예고문을 기재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이 예고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하나의 비밀 문서가 있습니다. 이 비밀 문서 겉표지에 여러분들 예고문의 해당 비밀의 제작일자, 해당 비밀의 보관기간 등등등 이러한 것들을 적어 놓는 것을 예고문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모든 비밀에는 이러한 예고문을 기재할 수 있다가 아니고 모든 비밀에는 예고문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예고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예고문은 반드시 모든 비밀에 기재하여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고문 기재는 강행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 아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항은 X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여러분들 그리고 라항과 마항을 보시면요. 이 라항과 마항은 여러분들 같이 해결하시면 됩니다. 뭐냐면요. 여러분들 1급 비밀, 2급 비밀, 3급 비밀이 있죠? 맞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비밀은 일반적으로 문서화된 비밀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암호자재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암호자재 관련해서 암호자재의 개발, 제작, 변경, 배부, 즉 암호자재의 개발 등이죠. 여러분들 이것은 두 가지로 여러분들께서 구분 비교하셔야 돼요. 첫 번째 원칙은 우리 국가기관, 즉 각 중앙행정기관, 각급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여러분들 공통적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 국가정보원장이 해당 암호자재를 개발, 제작, 변경, 배부하고 예외적으로 각급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급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 각급 기관의 장이 해당 암호자재를 개발, 제작, 변경, 배부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공통적으로 각급 기관에서 사용하는 국가정보원장의 개발, 제작, 변경, 배부는 원칙적으로 강행 규정이 될 것이고, 그리고 공통적 사용이 아닌 각급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각급 기관의 장이
개발, 제작, 변경, 배부한다가 아닌 할 수 있다라는 임의 규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라항을 보시면 각급 기관에서 공통으로 사용할 암호자재 이러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이 개발, 제작, 변경, 배부한다. 맞죠 여러분? 그래서 O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마항을 보시면 공통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각급 기관에서 개별적, 독자적으로 암호자재 등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이 인가하는 암호체계에 따라서 그 기관의 장이 개발, 제작, 변경, 배부할 수 있다. 그래서 임의 규정으로서 배부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마항은 X가 되겠죠.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이 477번이 문제가 생각보다 길어 보이고 헷갈려 보이지만 여러분들 이 보안 업무 규정 관련된 내용을 몇 번 읽으면요. 여러분들 이러한 내용을 구분 비교하기에는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특히 라항과 마항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해 또는 암기를 하시면 이러한 문제의 풀이에 있어서는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는 않으실 겁니다. 자, 다음 여러분 바항 보겠습니다. 비밀의 보관 용기 외부. 여러분들 비밀을 보관하는 용기가 있으면 그 용기의 외부에는 여기 이 용기 안에 비밀이 들어있다라는 그 어떠한 표시도 해서는 안 되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비밀의 보관 용기 외부에는 비밀의 보관을 알리거나 나타내는 어떠한 표시도 해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바항도 O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비밀의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가, 나, 라, 바 해서 총 4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 자, 이 477번 문제는 상당히 좋은 문제고요. 비밀의 특히 관리 방법과 관련된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가에서 바에 이르는 지문들이 있죠. 여러분들 이것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옳은 지문으로 그대로 넣어 두시기를 바랍니다. 틀린 지문은 옳은 지문으로 고치셔서. 아시겠죠 여러분?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47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보안 업무 규정상 비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그러면 여러분들 또 하나하나 살펴봐야죠. 여러분 가항 보겠습니다. 비밀은 그 중요성 그리고 그 가치의 정도에 따라 어떻게 구분하죠? 1급, 2급, 3급 비밀로 구분된다. 여러분 당연히 O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주의하실 것은 대외비는 비밀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이 내용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여러분 나항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누설될 경우에, 즉 비밀이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치는 우려가 있는 경우 이것을 2급 비밀로 분류한다. 자, 여러분들 이거 잘 보세요. 비밀은 1급, 2급, 3급이 있는데 여러분들 1급 비밀이 누설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전쟁을 초래하고 외교 등이 단절되는 아주 구체적 사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2급 비밀이 누설될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해를 끼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급 비밀의 누설은 막대한 해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여러분들 3급 비밀의 경우에는 3급 비밀이 누설이 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그냥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급, 2급, 3급 구별 기준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넣어두셔야 되겠죠? 1급 비밀은 전쟁 초래, 외교 등의 단절과 같은 구체적 사례를 언급하고 있고 2급 비밀의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해, 그리고 3급 비밀의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장의 해,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항에 보시면 막대한 해가 아니라 그냥 해를 끼칠 우려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럴 경우에는 3급 비밀로 분류하겠죠. 그래서 X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좋습니다. 하나의 암기 팁입니다, 여러분. 자, 다음 여러분 다항 보겠습니다. 자, 비밀 분류의 3대 원칙 중에 다항은 외국 비밀 존중의 원칙이죠.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로부터 접수한 비밀, 이러한 경우에는요, 접수 기간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생산기관이 필요로 하는 정도로 보호할 수 있도록 분류하여야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다항은 X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렵지는 않죠? 자, 다음 여러분 라항을 보겠습니다. 비밀은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고 등급으로 분류한다. 여러분 만약에 비밀을 최고 등급으로 분류하면 모든 비밀들이 1급 비밀이 돼야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무작정으로 비밀이기 때문에 항상 최고 등급으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비밀은 적절히 보호될 수 있는 수준으로 최저 등급으로 분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라항도 X가 되겠습니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비밀 분류의 3대 원칙 중에 과소 분류 금지의 원칙이다. 자, 다음 여러분 마항을 보겠습니다. 이런 마항을 보시면 우리가 477번 문제에서 살펴봤던 암호자재 원칙은 국가정보원장, 예외는 각급 기관의 장, 개발, 제작, 변경, 배부, 뭔가 조금 비슷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은 주로 공급이에요. 공급. 그래서 보시면 국가정보원장은 비밀소통용 암호자재를 제작하여 필요한 기관에 공급한다. 자, 국가정보원장 원칙 맞죠? 그런데 그 암호자재를 사용하는 기관은 국가정보원장이 인가하는 암호체계의 범위에서 암호자재를 제작, 개발, 변경, 배부할 수 있다. 여러분 이거 기억나시죠? 그래서는 마항은 원칙과 예외를 정확하게 설명한 O가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여러분. 방항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암호자재를 사용하는 기관의 장은 사용기간이 끝난 암호자재를, 사용기간이 끝났어요, 암호자재를. 그러면 여러분들 반납해야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가정보원장에게 반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작기관의 장에게 반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방항도 X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옳은 지문은 하나, 둘, 세 개. 맞죠, 여러분? 그래서 정답은 아니네요. 옳은 지문은 두 개네요. 제가 이거를 옳은 지문으로 착각했죠. 그래서 옳은 지문은 가, 그리고 바 해서 두 개가 정답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수험생분들께서요,
경찰 보안관리 관련해서 보안 업무 규정이 너무 외울 게 많은 것 같다라고 인식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보안 업무 규정은 지극히 지역적인 부분에서 문제를 출제할 수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러한 지역적인 부분에서까지 법률 조문의 지역적인 부분에서까지 만약에 낸다면 웬만한 수험생분들이 거의 다 틀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이 기출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중요 부분을 파악을 하시고 그 중요 지문에 반복되는 것을 파악하시면 여러분들 이론서를 다시 한번 보시면 이해하기가 상당히 편하실 거예요. 좋습니다. 다음 479번 보겠습니다. 자, 보안 업무 규정상 옳지 않은 것은 자, 여러분들 1번 볼게요. 2급 비밀입니다. 2급 비밀. 여러분들 2급 비밀이 나오면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해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보시면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 막대한 해, 이것을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을 말한다. 여러분 1번은 당연히 O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2번을 보시면 3급 비밀의 의의를 물어봅니다. 3급 비밀은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죠. 그래서 해를 끼칠 우려. 그래서 여러분들 2번도 O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3번을 보시면 비밀 분류의 원칙입니다. 비밀 분류의 3대 원칙 보시면 과도 또는 과소 분류 금지의 원칙. 예, 맞습니다. 다음 독립 분류의 원칙. 맞습니다. 다음 외국 비밀 존중의 원칙. 여러분 이것도 맞죠? 비밀 분류의 3대 원칙. O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4번을 보시면 비밀은 그 중요성 그리고 가치의 정도에 따라 1급, 2급, 3급 비밀로 구분하죠. 그런데 여기 대외비는 비밀에 포함되지 않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들 대외비는요, 비밀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비밀에 준하여 관리하는 것을 대외비라고 하죠. 그래서 4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 상당히 단답형 문제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절대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죠. 이런 문제가 나오면 땡큐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들도 모두 맞추는 제법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48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480번을 보시면 보안 업무 규정 시행 규칙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여러분들 이 문제는 제법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백하게 답이 보이는 게 있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비밀 취급 인가권자. 자, 비밀 취급 인가권자. 1급 비밀 취급 인가권자. 2, 3급 비밀 취급 인가권자. 있죠. 구별되죠. 인가권자는 소속 직원의 인사 기록 카드에 기록된 비밀 취급의 인가 및 인가 해제 사유, 임용 시의 신원조사 해보서에 따라서 새로 신원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비밀 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여러분 이거 시행규칙상의 명백한 조문입니다. 그래서 오고요. 다만 1급 비밀 취급을 인가할 때에는 새로 신원조사를 하여야 한다. 여러분들 이 1번 보기 지문은 O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2급, 3급, 비밀 취급, 인가권자가 자, 2급, 3급 비밀 취급을
인가했어요. 비밀 취급 인가권자가 해당 2급, 3급 비밀 취급을 인가했는데요. 여러분들 이러한 경우에는 여러분들 신원조사 이러한 것들로 통해서 비밀 취급을 인가하는 거죠. 그런데 이 대상자가 나중에 1급 비밀을 취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신원조사 등을 통해서 해당 1급 비밀 취급을 할 수 있는지를 다시 검토하여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번은 5가 되겠습니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2번 볼게요. 비밀 취급 인가권자는 업무상 조정 감독을 받는 일반 기업체, 일반 단체, 공직 유관 단체, 경찰 유관 단체 등이 되겠죠. 이러한 곳에 소속된 사람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비밀을 취급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여러분들 이런 경우에는요, 미리 국가정보원장과의 협의가 일단 필요합니다. 왜? 일반 민간기관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사람에게는 협의를 거쳐 1급 비밀 취급 인가를 하면 안 되겠죠. 일반 민간기관이니까. 그래서 2급 이하의 비밀 취급만 인가할 수 있습니다. 1급 비밀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번은 5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3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비밀의 보관, 관리 방법이죠. 2급 비밀 및 3급 비밀, 금고 또는 캐비넷 등에 보관할 수 있죠. 금고 또는 이중 철책 캐비넷 등 잠금 장치가 있는 안전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2급 비밀과 3급 비밀은 같은 용기에 혼합 보관 가능하죠. 1급 비밀은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3번도 5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4번을 보시면 보관 용기에 넣어서 보관할 수 없는 비밀. 여러분들 이러한 경우에는 중요성이 높은 비밀이겠죠. 맞죠,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비밀을 제한 지역에, 여러분들 이 보시면 우리가 제한 지역이 있고 제한 구역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통제 구역이 있어요. 이렇게 구별이 되는데 이 세 가지 중에 제한 지역이 가장 관리 등이 낮은 수준이고 통제 구역이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관 용기에 넣어서 보관할 수 없는 중요성이 있는 비밀을 관리 등이 가장 낮은 수준에 해당하는 제한 지역에 보관하는 것은 옳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경우에는 제한 구역과 통제 구역 등에 보관하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4번은 명백하게 틀린 지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쭉 보시면요. 보기 1번과 보기 2번은 뭔가 우리에게 낯선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3번과 4번은 우리가 명명백백하게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4번 같은 경우에는 제한 지역이 아니고 제한 구역 또는 통제 구역,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4번이 명확하게 틀린 지문이라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좋습니다. 다음 여러분 481번 볼게요. 자,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기억 보겠습니다. 1급 비밀은 반드시 금고에 보관. 이런 맞죠? 보관 책임자가 1급 비밀 취급 인가를 받은 때에는 1급 비밀을 2, 3급 비밀과 혼합 보관할 수 있다. 여러분들 1급 비밀은 어떠한 경우에도 다른 비밀과 혼합 보관할 수 없습니다. 즉 1급 비밀은 예외 사유 없습니다. 그 어떠한 경우에도 다른 비밀과 혼합 보관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은 X가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다음 여러분 니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관용기 외부에 그 어떠한 표시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니은은 O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니은 지문은 자주 나오죠. 그리고 어려운 지문 아닙니다. 자, 다음 여러분 디귿을 보시면 자, 비밀을 열람할 때에는요. 비밀 열람 기록전이라는 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해당 비밀을 파기하면 자연스럽게 비밀 열람 기록전도 파기되는 것인가? 아니죠. 비밀은 비밀 그 자체고 비밀을 열람했다라는 기록을 남긴 비밀 열람 기록전은 또 다른 문서에 해당하기 때문에 본체가 되는 비밀을 파기하더라도 해당 비밀 열람 기록전은 따로 보관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늘 디귿도 O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밀 열람 기록전은 보관 기간이 3년입니다. 우리 일반적인 문서 대부분이 3년에서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X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옳지 않은 것은 기역, 리을 해서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비밀열람 기록전의 보존기간이죠. 여러분 비밀열람 기록전의 보존기간은 5년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좀 오류가 있었던 거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일반적인 문서는 대부분 3년인데요. 비밀열람 기록전은 5년이라는 거 여러분들 따로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 한 개입니다. 한 개. 여러분들 제가 순간 다른 문제와 조금 헷갈렸죠. 그래서 여러분들 481번 문제의 정답 옳지 않은 것은 기역 한 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1급 비밀은 1번 반드시 금고 보관, 2번 반드시 혼합 보관 금지. 아시겠죠? 그 어떠한 예외 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여러분 482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되는데요. 제한구역에 해당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 수험생분들이 조금 암기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하나의 암기 팁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 보시면 시설 또는 시설이죠. 시설이 제한 지역 그리고 제한 구역 그리고 통제 구역 여러분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여러분 일단 의의를 여러분들 보시면 제한 지역은요. 출입에 대한 감시가 이루어지는 곳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 우리가 경찰서에 출입하면 경찰서 문 앞에 여러분들 의견등이 서서 출입하는 인원을 대하여 이렇게 감시하고 있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그 정도가
조금은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제한 지역은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는 게 어렵지는 않겠습니다. 즉 출입에 있어서의 감시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제한 구역은 단순히 출입하는 것에 있어서 감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출입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집니다. 이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셔야 돼요. 안내를 받아 출입하여야 하는 지역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출입하고 난 이후에도 안내니까 끝까지 담당자가 따라가면서 안내하면서 해당 시설 및 구역을 여러분들 관리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출입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통제구역은 비인가자의 출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통제구역은 그 관리 정도가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한지역, 제한구역, 통제구역 여러분 그 의의를 여러분들 일단 구별하실 수가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교재 382페이지에 보시면 여러분 제한지역은 쉬우니까 어렵지 않고요. 이 제한구역과 통제구역이죠. 이것을 구별하실 수 있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382페이지 교재 참고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들 제한구역의 예 그리고 통제구역의 예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할 파트는 통제구역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말하는 곳에 체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통제구역의 예를 보시면 1번 암호 취급소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암호라는 단어에 체크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2번을 보시면 정보보안 기록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안이라는 말에 체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의 암기 팁입니다. 다 외우기는 힘드니까요. 자, 다음 여러분 3번을 보시면 무기차, 무기고, 탄약고 여러분들 이것은 당연히 통제구역이죠. 워낙 중요한 경찰, 장구 등을 관리하는 곳이잖아요. 맞죠 여러분? 그러니까 무기창, 무기고, 탄약고는 상식적으로 통제구역입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여러분 4번을 보시면 종합상황실, 치안상황실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상황실에 체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여러분 5번을 보시면 암호장비 관리실이 있죠. 여기에 여러분들 암호라는 단어 들어가 있죠. 좋습니다. 자, 다음 6번을 보시면 정보 상황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상황실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맞죠 여러분? 자, 다음 여러분 7번을 보시면 비밀 발간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비밀이라는 말에 체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다음 여러분 8번을 보시면 종합조회 처리실이라는 게 있죠. 종합조회 처리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는 조회라는 것에 체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암호, 보안, 상황실, 비밀, 조회라는 단어가 들어간 구역은 여러분들 무조건 통제구역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한구역을 보면 이 단어가 들어가 있는 곳이 거의 없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제한구역의 예, 통제구역의 예. 여러분들 이거 일일이 다 외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암기 팁은 통제구역만 보시기를 바랍니다. 통제구역 중에서도 제가 체크하라고 말씀드린 핵심 용어, 암호, 보안, 상황, 비밀, 조회, 이 용어가 들어간 구역은 무조건 통제구역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 이 암기 팁은 정말 중요한 암기 팁이에요. 그 어떠한 강사님도 이 암기 팁 안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제한구역을 물어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통제구역하고 비교해야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기업 봅시다. 전자교환기실. 여러분 이거 뭡니까? 제한구역 맞죠? 자, 다음 여러분 니은 보시면 정보통신관제센터. 여러분 이것도 제한구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디귿 보세요. 디귿. 정보보안기록실이 들어가죠.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보안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통제구역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다음 여러분 리을을 보시면 경찰청, 시도경찰청의 항공대. 여러분 여기에는 암호, 비밀, 보안, 상황실, 그리고 조회 이런 말 안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은 제한구역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 미음을 보시면 종합상황실입니다. 여러분 상황실이라는 용어가 들어갔죠? 그래서 여러분들 해당 구역은 통제구역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이거 여러분들 생각보다 다 암기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렵지 않아요. 즉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면 통제구역은 암호라는 단어가 들어간다. 보안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고 비밀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고 상황실이라는 용어가 포함되어 있고 조회라는 용어가 포함되어 있다. 이 5가지의 단어가 들어간 구역은 모두 통제구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482번에 제한구역에 해당하는 것은 총 3개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결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483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가 엄청 길죠.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하나 우리 풀어봐야겠죠. 자, 보안 업무 규정에 대한 설명. 적절한 것은 여러분들 이렇게 문제가 길고 지역적이면서 어려운 문제가 2018년 3차 순경시험에서 나왔습니다. 대단하죠? 자, 그럼 1번 보겠습니다. 각급 기관의 장은 비밀의 작성, 분류, 접수, 발송, 취급 등에 필요한 모든 관리 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비밀관리 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여러분 당연하죠. 비밀의 관리 방법이죠. 그런데 여기서 2급 이상 비밀관리 기록부는 따로 작성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이 뭐냐면요. 1급, 2급, 3급 통합 비밀관리 기록부가 아니라 여러분들 1급, 그러니까 2급 이상 1급, 2급, 3급 각각 비밀관리 기록부를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1급, 2급, 3급 비밀뿐만이 아니고 별도의 암호자재 있죠. 맞죠, 여러분? 이러한 암호자재도 비밀관리기록부처럼 암호자재 관리 기록부로 따로 여러분들 관리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번은 5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2번을 보시면 생산자가 여러분들 비밀의 생산자가 특정한 제한을 하지 아니한 비밀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비밀 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1급 비밀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그 원형을 재현하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가 뭐냐면요. 비밀의 복제 등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여러분 3번을 보시면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그럼 뭔가 비밀 취급이 제한되겠죠. 이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 비밀을 열람 취급하게 할 때에는 여러분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미리 열람자의 인적사항, 열람하려는 비밀의 내용,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을 확인해야죠. 맞죠, 여러분? 자, 이러한 것들을 자, 여러분들 잠시만요. 제가 483번을 적절하지 않은 것을 적절한 것이네요. 적절한 것. 여러분들 제가 이 문제를 조금 잘못 판단했습니다. 뭐냐면요, 여러분들 1번을 보시면 2급 이상이 아니고요. 1급 이상은 따로 비밀관리 기록부를 작성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X입니다. 제가 계속 다른 문제를 제가 여러분들 지금 동형 모의고사를 만들고 있는데 계속 조금 헷갈렸네요. 자, 여러분들 2번을 보시면 여러분들 이 1급 비밀 있죠? 1급 비밀이 아니라 2급 비밀과 3급 비밀의 원형 재현 행위예요. 그래서 1급 비밀은 아니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3번을 보시면 비밀 취급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인적사항, 열람하려는 비밀의 내용, 여러분들 이러한 거 보안 조치 마련해야죠. 당연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그 비밀이 만약에 1급 비밀이면 국가정보원장과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3번은 5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4번을 보시면 각급 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장의 승인하에 비밀의 보존기간 내에서 그 사본을 제작하여 보안, 사본의 제작 보관. 여러분들 각급 기관의 장이 각급 기관에 있는 비밀 관련해서 업무의 효율적 승인을 위한 사본의 제작 보관은 국가정보원장의 승인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X입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막 어제 보안 관리 관련한 동형 모의고사 만들고 있다가 여러분들 이 문제를 적절한 것인데 제가 조금 헷갈려서 초반에 문제풀이를 조금 잘못했네요. 여러분 널리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484번입니다. 자, 여러분 484번 한번 볼까요? 틀린 것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각급 기관의 장은요, 비밀 분류할 때
취급할 때, 유통할 때, 이관할 때, 즉 비밀의 관리와 관련된 모든 과정에서 누설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 대책 수립 시행하여야죠.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죠. 자, 다음 여러분 니은을 보시면 비밀은 1급 비밀, 2급 비밀, 3급 비밀이 있죠. 여러분들 이 비밀 취급은 비밀 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만 취급할 수 있는 게 당연히 원칙이죠. 그래서 5가 되겠습니다. 비밀은 여러분들 최고 등급 분류가 아니고 최저 등급 분류죠. X입니다. 과도 또는 과소 분류 금지의 원칙이죠. 자, 다음 여러분 리을을 보시면 비밀은 그 자체의 내용, 가치의 정도에 따라 분류하고 다른 비밀과 관련해서 분류해서는 안 된다. 5조. 독립분류의 원칙이죠. 자, 다음 여러분 미음을 보시면 경찰청장은 2급, 3급 비밀 취급 인가권자 맞죠? 경찰청장은 1급 비밀 취급 인가권자 아닙니다. 1급 비밀 취급 인가권자는 더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틀린 것은 1번 한 개가 되겠네요. 자, 좋습니다, 여러분. 다음 485번 보겠습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 이 문제도 어렵지 않아요. 비밀이란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유해로운 결과 이형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것.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급, 2급, 3급 비밀로 구분하죠. 따라서 2번도 5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외교관계 단절, 전쟁 유발, 여러분들 이런 경우에는 1급 비밀 맞죠? 5가 되겠습니다. 자, 4번을 보시면 국가안전보장에 단순한 해입니다. 해. 막대한 해가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2급 비밀이 아니고 3급 비밀로 분류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485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이런 문제는 여러분 제법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 486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단답형 문제인데요. 쉬워요. 출입에 있어서의 안내입니다. 안내. 여러분 안내가 필요한 거. 감시는 제한 지역. 안내는 제한 구역. 4번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비밀 취급 인가를 받지 않아야 한 사람의 출입 금지는 통제 구역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4번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도 어렵지 않죠? 아주 단답형 문제죠. 자, 다음 여러분 487번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급 비밀은 반드시 금고 보관, 반드시 혼합 보관 금지 5가 되겠습니다. 자, 비밀의 보관 용기 외부 그 어떠한 알림 나타내는 표시하면 안 되죠. X입니다. 정답 바로 나왔죠. 자, 다음 여러분 3번을 보시면 제한구역. 제한구역. 핵심 용어 뭡니까? 안내죠. 안내를 받아 출입. 자, 다음 여러분 통제구역. 핵심 용어는 비인가자 출입 금지죠. 비인가자의 출입 금지. 그래서 3번, 4번은 모두 5가 되겠죠. 정답은 2번입니다. 이 문제도 여러분 어렵지는 않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제한 지역, 제한 구역, 통제 구역, 여러분들 이거 구분하는 거 여러분들 이제 자신감이 붙으셨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의 그 자신감을 한 번 더 확인해 봅시다. 자, 제한 구역입니다. 자, 볼까요, 여러분? 기억. 제한 구역을 모두 골라라. 정보통신실. 여러분, 제한 구역이죠. 과학수사센터.
제한 구역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디귿을 보시면 암호라는 말이 들어갔네요. 맞죠, 여러분? 암호라는 말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통제구역이죠. 자, 다음 여러분 발간식 제한구역이죠. 자, 미음을 보시면 상황실이라는 말이 들어갔는데요. 그럼 뭡니까, 여러분? 통제구역이죠. 여러분 비읍을 보시면 담당 부서 전역이니까 여러분 이것은 제한 구역이죠. 여러분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왜 제가 이거 자연스럽게 바로바로 풀까요? 핵심 포인트 용어를 잘 짚어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암호, 비밀, 보안, 상황실, 그리고 조회 이 5가지 용어가 들어가면 전부 다 통제구역이었죠. 자, 그래서 오늘 제한구역은 기읍, 니은, 리을, 비읍 3번이 정답이죠. 좋습니다. 다음 여러분 489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비밀 분류의 원칙입니다. 이런 비밀 분류의 원칙은 3대 원칙이라고 해서 3가지가 있죠. 자, 과도 또는 과소 분류, 금지의 원칙. 그 다음 독립 분류의 원칙. 그 다음 외국 비밀 존중의 원칙. 그래서 여러분들 이 3가지가 비밀 분류의 원칙입니다. 자, 그러면 옳지 않은 것은 볼까요? 기읍. 알 사람만 알게 한다. 여러분 이것은 알 사람만 알아야 한다. 이건 여러분들 비밀의 인식, 인지 이러한 대상자를 제한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는 한정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한정의 원칙은 비밀 분류의 원칙이 아니라 보안 관리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상위의 개념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은 X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다음에 여러분 니은을 보시면 외국 정부 국제기구 접수한 비밀, 접수기간이 아니라 그 생산기간, 따라서 외국 비밀 존중의 원칙이죠. 5가 되겠습니다. 비밀은 최저 등급으로 분류, 과도, 과소 분류하면 안 된다. 과도, 과소 분류 금지의 원칙이죠. 비밀은 다른 비밀과 관련하여 분류해서는 아니 된다. 독립 분류의 원칙이죠. 5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미음을 보시면 암호 자재는 2급 이상, 음어 자재와 약호 자재는 3급 비밀. 여러분 잘 보시면요. 여러분 이거 좀 지역적인 건데 꼭 아셔야 돼요. 암호 자재는 2급 이상으로 분류하고요. 음어 자재는 3급 이상으로 분류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약호 자재 있죠? 이것은 급수 없이 대외비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암호 2급 이상, 음호 3급 이상, 약호 대비, 여러분 이렇게 암기가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비읍을 보시면 상급 부서의 문서가 2급이라고 해서 하급 부서의 문서도 2급일 필요 없죠. 독립분류 원칙에 반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비읍도 X가 되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읍, 미음, 비읍 3개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490번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여러분들 1번은 자주 나왔으니까 자, 여러분 1번부터 3번까지는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4번을 보시면 여러분 4번이 일단 틀린 지문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어떠한 경우에도라는 표현이 틀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요. 일단 원칙적으로 비밀 공개를 함부로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러한 비밀 공개는 법률의 규정에 따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비밀 공개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공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4번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1번, 2번, 3번은 여러분들 우리가 앞에서 다 다루어 봤고 그리고 다 옳은 지문입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다음 여러분 491번 볼게요. 비밀보호에 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것 한번 보겠습니다. 1급 비밀은 그 생산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 재현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여러분 생산자의 허가를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재현하는 행위 할 수 있죠. 비밀의 복사 제한과 관련된 예외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X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들 2번, 3번, 4번은 여러분들 모두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자연스럽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요. 1급 비밀의 원형 재현행위. 여러분 이것은 생산자의 허가가 필요하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2급, 3급 비밀의 원형 재현 행위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원형을 재현하는 행위가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여러분 딱 이렇게만 외우시면 돼요. 우리는 모든 문장 지문을 외울 수 없죠. 핵심 포인트 용어만 잘 기억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우리가 491번 문제도 풀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우리가요. 경찰 보안관리와 관련된 기출문제 영역을 풀이를 해보았는데요. 여러분 경찰 보안관리는 지극히 지역적으로 낸다면 정말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많이 출제되는 경향성은 없고 여러분들 자주 논점이 반복되는 지문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보안관리 크게 어려워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기출문제 풀이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보안관리 관련해서는 나름 좀 자신감이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35강 수업 경찰 보안관리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36강 수업에서는 우리가 경찰 홍보관리 관련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수업 고생 많으셨고 우리는 36강 수업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